이번 시간에는 소설 작품 한 작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소설의 이론에서 서술자가 무엇이고 시점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서술자와 시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동백꽃 발단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김유정의 대표 작품인데요. 중학교 2학년 국어 천재와 미래인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입니다. 먼저 수업 안내합니다. 동백꽃 전체 수업을 총 5시간으로 나누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구성 단계별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나누어 올릴 예정이고요. 추후에 이것을 1시간짜리로 편집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릴까 생각 중입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 확인합니다. 서술자에 주목하여 소설을 감상할 수 있다. 천재 교과서의 학습 목표이고요. 서술자의 관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서술자에 따라 작품 안의 세계를 다르게 형상화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는 미래인 교과서의 학습 목표입니다. 서술자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서술자가 무엇인지, 소설의 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작품 소개하고 김유정 작가 소개한 후에 본문 중에서 발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자의 개념과 소설의 시점 살펴봅니다. 서술자란 서술자의 개념 먼저 살펴볼게요. 서술자란 소설에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설에서 작품의 인물이나 사건, 배경을 바라보고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하는데요. 서술자는 이야기 안에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일 수도 있고 이야기 밖에, 작품 밖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술자의 특징도 함께 살펴볼게요. 서술자는 사건을 진행하는 주체이고 작가가 의도하여 설정한 인물입니다. 서술자가 등장인물이나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작품의 주제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서술자의 관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읽어야 합니다. 서술자를 누구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분위기가 전혀 달라지는데요. 그 이야기는 조금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설의 시점 살펴봅니다. 소설에서 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시각, 태도, 관점 등을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서술자가 사건이나 인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시점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눈으로 어떤 위치에서 바라보는지를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작품의 인물, 사건, 배경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서 시점의 종류가 4가지로 달라집니다. 특징으로 서술자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작품의 내용이나 분위기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시점의 종류 살펴볼게요.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면 문학 작품 속에 주인공 나가 서술자로 등장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합니다. 김유정의 동백꽃, 봄봄 등의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작품 속에 등장인물로 나가 나오지만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냥 부수적 인물인 나가 서술자인 경우에 부수적 인물인 나가 주인공을 관찰해서 적게 되면 이럴 때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주요섭에 사랑손님과 어머니가 대표적입니다. 등장인물 나로 오키, 7살 난 오키가 등장하는데요. 주인공은 사랑손님과 어머니이거든요. 이럴 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1인칭 시점의 특징은 작품 속에 나로 서술자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학작품 안에 주인공이나 인물들이 있고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습니다. 작품 밖에서 주인공이나 인물을 관찰해서 적게 되면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3인칭을 괄호 쳐놓은 이유는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요. 작가 관찰자 시점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됩니다. 황순원의 소나기 등이 있습니다. 물론 소나기는 일부 시점의 이동이 있기는 합니다. 대체로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학 작품 안에 주인공과 인물이 있고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습니다. 근데 서술자가 마치 신처럼 전지전능해서 주인공과 인물의 내면 심리며 작품의 전반적인 것을 모두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다 적어내게 되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란 말을 쓰는데요. 허균의 홍길동전 등 고전소설은 전체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이렇게 시점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인칭과 3인칭 시점으로 나눕니다. 1인칭 시점은 작품 속에 나가 서술자이고 3인칭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점의 특징도 조금 더 살펴보고 갈게요. 1인칭 주인공 시점 같은 경우는 문학작품 속에 주인공으로 나가 등장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 심리, 주인공의 내면 심리가 잘 드러나고요. 서술자는 이야기 안에 등장인물입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 살펴볼게요. 문학작품 속에 나로 서술자가 등장하지만 주인공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주인공을 관찰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부수적 인물인 나가 작품의 주인공을 관찰해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주인공의 내면 심리는 드러나지 않지만 나의 내면 심리는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서술자는 이야기 안에 등장인물이라는 점에서 주인공 시점과 동일합니다.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살펴봅니다.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들을 관찰해서 기록한다라고 하였는데요.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전달합니다.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나 대화 등을 중심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이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독자들이 이제 상상을 해야겠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서술자가 적어낸다라고 하는데요. 서술자가 마치 신과 같아서 등장인물의 내면까지 적는다라고 하는데 서술자가 모든 것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상상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작품 소개를 위해서 지금 동백꽃을 먼저 소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백꽃은 붉은색이잖아요. 근데 우리 작품 속에 나오는 동백꽃은 그 동백꽃이 아니라 강원도에서는 이 생강나무 꽃을 동백꽃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유정의 동백꽃은 실상은 생강나무꽃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생강나무꽃은 3월의 잎보다 먼저 피는 꽃인데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일조합니다. 이 작품 속에서. 그리고 두 인물의 사랑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작품 전체 소개합니다. 동백꽃은 1936년 5월 조광 7호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농촌을 배경으로 순박한 소년과 소녀의 사랑을 해학적으로 그린 김유정의 대표작입니다. 이제 막 사랑에 눈을 뜨는 청춘 남녀라고 해도 되고 청소년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그 눈을 뜨게 되면서 겪는 일을 재밌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나와 점순이의 이야기가 재밌게 드러나는데요. 어수룩한 나에 비해서 적극적이고 집요한 점순이의 성격이 대조돼서 해학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감자, 닭싸움 등의 소재는 나에 대한 점순이의 애정과 관심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백꽃은 나와 점순이의 사랑을 순수하고 아름답게 그려내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현재의 과거, 현재의 역순행적 구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유정 작가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김유정 작가는 1908년에 출생해서 1937년에 이른 나이에 요절한 작가인데요.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신례마을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김유정 문학관도 있는데요. 1935년 소설 소낙비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노다지가 중앙일보에 당선되어서 문단에 데뷔합니다. 이상과 아주 각별히 친했다고 하는데요. 폐결핵에 시달리면서 29이라는 이른 나이에 요절하게 됩니다. 작가 생활은 2년밖에 하지 못했는데요. 30편에 가까운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주로 1930년대 농촌을 배경으로 해학적이면서 현실 비판적인 소설을 발표를 하는데요. 주요 무대가 농촌입니다. 금 따는 콩밭, 봄봄, 동백꽃, 만물방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봄봄, 동백꽃, 만물방은 한 번쯤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치게 되면 살펴볼 작품들입니다. 작품을 분석합니다. 이번 시간에 발단까지 살펴본다고 하였는데요. 내용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이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이었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 푸드득 하고 닭의 횟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며 돌려보니 아니나 다르랴 두 놈이 또 얼리었다. 점순내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똑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 하고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득 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멋을 부려가며 여지없이 닦아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킥킥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이어 붉은 선혈은 뚝뚝 떨어진다. 지금 시제도 현재랑 과거가 섞여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으시겠죠? 오늘 그러면 현재 시제, 현재를 드러내는 표현인데요. 이 작품이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과거, 현재로 진행한다고 하였는데요. 오늘 또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탉이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음. 어떤 일? 점순내 수탉에게 이렇게 공격을 받은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가 드러난다는 건 서술자가 1인칭 시점이라는 것 알 수 있는데요. 이야기가 조금 더 진행되면 알 수 있겠지만 내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특별히 1930년대의 작품이어서 이야기가 참 재미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낯선 낱말이 많을 것입니다. 낱말뜻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닭의 횟소리라고 한다면 날짐승이 크게 날개의 짓을 하면서 탁탁 치는 소리를 횟소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는다면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 푸드득 하고 닭의 횟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며 돌려보니 아니나 다르랴 두 놈이 또 얼리었다. 얼리다 그러면 둘 이상의 사람이나 짐승이 한데 어우러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점순내 수탉과 우리 수탉이 한데 어울려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 알 수 있는데요. 점순내 수탉은 대강이 그러면 머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대가리라고 하는 것처럼 대강이도 속되게 이르는 말인데요. 점순내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뚝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생긴 놈, 실팍하다 그러면 사람이나 물건 따위가 보기에 매우 실하다. 점순내 수탉은 아주 실하게, 크고 실하게 튼튼하게 생겼는데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 다. 그래서 몸집이 작은 우리 수탉. 지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점순내 수탉은 크고 우리 수탉은 작고. 이게 뒤에 가서는 이제 점순이의 성격은 나보다 더 적극적이고 나는 소극적이고 점순내 집은 마름이고 우리는 소장농이고 이런 것과도 조금 연관이 됩니다. 해내다 그러면 상대편을 여지없이 이겨내는 것을 말하고요. 그냥 해내는 게 아니라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또 모가지를 쪼았다 그랬는데요. 면두는 벼의 방언인데 닭이나 새 따위의 이마 위에 세로로 붙은 살 조각을 말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 면두를 쪼았다가 모가지를 쪼았다가 여지없이 닦아놓는다 라고 했는데요. 이 못생긴 것 우리 수탉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킥킥할 뿐이다 라고 하였는데요. 닦아놓는다 그러면 혼을 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점순내 수탉이 우리 수탉을 혼을 내는 것.
그리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이어 선혈은 뚝뚝 떨어진다. 선혈은 몸에서 막 흘러나온 붉은 피를 선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순내 수탉과 우리 수탉이 닭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 점순내 수탉은 크고 실하고 우리 수탉은 덩저리가 작고 외양 묘사가 드러난 부분 있는데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이 부분은 간접적으로 점순이가 나보다 적극적이고 점순네 집이 우리 집보다 좀 잘 사는 형편이 나은 집이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자 나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야기 안에 등장인물로 서술자가 드러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주인공이 자기 얘기를 직접 전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일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 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 대뜸 지게 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내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쌈을 붙여놨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귀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아르렁거리는지 모른다. 지금 우리 수탉이 점순내 수탉에게 밀려가지고 이렇게 당하는 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난다라는 표현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헛매질 그러면 때릴 듯이 위협하는 건데 사실은 점순내 수탉을 후려치고 싶은데 지금 후려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때릴 수 없는 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새로 와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아르렁거리는지 모른다. 주인공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점순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발단입니다. 점순이가 닭싸움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등장인물 나 점순이 드러나고 있고요. 주요 사건은 지금 닭싸움이 드러나고 있고요. 배경은 시골이라는 거 알 수 있으시겠죠. 1930년대 농촌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발단에는 등장인물, 사건, 배경 제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렸고요. 서술자 나가 작품 속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전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